어제부터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어제 여야의 충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서 영빈관 신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빈관 짓는 예산 878억 알고 계셨냐고 묻습니다. 몰랐습니까?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자, 그러면 필요성을 보도는 나왔고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고 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서 당초의 취지 보고를 받으시고 그러면 대통령도 모르는 예산이었단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는 말 안 했다. 아니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최고 통치권자 총리실 같으면 총리가 다 그거를 파악을 하고 결정되는 거는 아니다. 영빈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총리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추진한 겁니까?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응. 김건희 여사의 발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깊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이 비정한 정부, 군인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일 좀 입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어요. 의원님,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펜스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습니까? 그거는 예, 앞서서 영상 전해드린 이제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를 조준한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지금 뭐 막판에 패널 들었잖아요. 근데 이 영빈관 그 신축 예산은 사실 조금 부적절함이 있었죠. 왜냐하면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거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대통령이 그 예산 철회하라라고 해서 철회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자꾸 이게 누가 얘기했느냐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뭐 따질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저 앞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그 뭐 지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에 앞뒤에 어떠한 맥락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서영교 의원이 조금 전에 그 국방부의 군인 예산 팬티 뭐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예. 사실은 그게 가격이 인하돼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줄은 게 단가가 인하됐으니까 당연히 예산이 줄지요. 그러니까 저 팬티를 안 입히는 게 아니고 또는 모자르게 입어야 되는 걸 필요한 예산을 깎은 게 아니고 이게 그 단가들이 전부 다 인하됐기 때문에 이걸 줄인 것에 불과한 건데 사실은 모르면서 마치 감정적으로 그냥 갖다가 패널 들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 국정을 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든 야든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저런 방식의 저런 태도의 대정부 질문, 이게 대정부 질문이에요. 예. 대정부 질문에서 저런 식으로 코미디 할 거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당신들 그렇게 코미디하고 감정팔이 하라고 혈세를 가지고 월급 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대를 좀 비난할 때는 뭐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낯뜨거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재정 분야를 좀 오래 했지만 예산 편성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 이렇게 막 깎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산에서 가장 안 좋은 걸 우리가 불용이라고 합니다. 불용. 그다음 안 좋은 게 이용. 그다음에 예. 이제 전용이죠. 그래서 그 작년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됐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불용이 됐다는 것이죠. 예. 예산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불용인 이유는 예산이라는 거는 아껴 쓰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기회비용으로서 이게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써서 국민 경제를 끌어올리거나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써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불용이 되면 그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불용을 시키는 예산은 그 다음 해에는 깎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좀 내렸다 그러고 장병수도 좀 줄었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그 예산은 감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그런 어떤 사실 확인이 좀 되지 않은 이런 어떤 상대 비난 이런 거는 양당 모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도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를 비롯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수사 지휘권 발동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 했습니까? 그거 박범계 장관이 그거 하지 말도록 해가지고 이미 장관이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연히 수사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가 왜 나옵니까?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취지 아닙니까? 제가 그 왜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민주당에서 그거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역시 공세가 이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던 이제 각종 의혹과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의혹을 이제 정조준했는데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죄가 있으면 예. 뭐 그걸 밝히고 단죄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단죄하는 잣대가 공정하냐, 그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읍참마속, 춘풍추상 이런 게 굉장히 고위 권력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게 국민의 신뢰를 끌어내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에게 비춰지는 거는 야당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게 몰아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권에서 좀 한 번 정도 돌아봐야 될 것은 조금 어느 정도 국민에게 그래도 이게 잣대가 좀 공정하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잘못된 부분이 명명백백하다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그 밝히는 것은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나온 주제에 대해서도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쟁을 하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관이 나와서 같이 감정 싸움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예.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저는 맞지. 개별 사안에 대해 일일이 저렇게 답변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하셔야 돼요. 어떤 건 답변하고 어떤 건 안 한다. 그럼 굉장히 그건 개인적인 판단과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좀 옛날에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분명히 본인의 가장 중요한 법인격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의 저런 답변 태도는 분명히 좀 수정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도 상당히 불만도 많고 또 그것이 지금은 작은 전투에서 이길 것처럼 보일지언정 전체 큰 전쟁에서는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바꿔줘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태양광 문제는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이 태양광의 상당한 부실 문제, 부패 문제가 상당히 있었어요. 예. 지적이 됐는데 그것을 제대로 수사를 않고 넘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 지금 일부를 들춰보니까 2,600억이 넘는 지금 상당한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수사 의뢰를 하고 나머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국민의 혈세와 관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법대로 수사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죠. 국방위원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이제 설전을 벌였거든요. 네. 자, 이게 과연 성역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민주주의에서 성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우는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이 사건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감의 증인으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면,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 수단이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문 대통령 망신 주기 혹은 이전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공격성 이런 그 공격성 제스처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의 정도가 아니다. 지금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뭐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일반 국민들의 일반적 지금 상식과 생각이에요. 좀 제발 국회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지금 저 문 전 대통령을 갖다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다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거 망신 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 저희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언급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었죠. 당사자인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은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양두구육 나왔고 EXX 저 XX 나왔고 당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 당시에 평당원이고 평의원입니다. 어떻게 윤리위가 경고 한마디 안 하느냐고 제가 얘기 못합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데는 공감대를 누가 형성됐거나 그런 일은 없다. 자, 이게 뭐 지금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 정진석 위원장이랑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리고 이제 윤리위원직에서도 이제 의원이 이제 사퇴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네.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문자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특히 네. 여당에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는 역시 이번 일에 배후가 있었구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 특히나 유상범 의원이 저런 문자를 주고받았던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일수록 직업윤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죠. 근데 저분 변호사, 검사 하신 분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이 윤리위원인데 저런 거를 다른 사람과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한다? 그걸 그러고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개인적인 거였다라고 얘기한다? 그건 직업윤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직업윤리가 없는 사람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까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저렇게 간단하게 윤리위원직을 사퇴하는 것만으로 되는 건가? 저거야말로 윤리위의 징계 대상입니다.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부분은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사법자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윤리위가 준사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준사법자제를 스스로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교수님 보시기에서도 이렇게 문자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특히 여당에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경우 좀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뭐 여당 야당 사실은 지금 여당에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당 야당 가릴 것도 있습니까? 사실은 문자 사태는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일부에서는 일부러 노출시키기도 하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대로 8월 13일에 나는 문자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비대위원장 되기 이전에 일반 이제 그 의원으로서 지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잖아요.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이긴 하지만 오는 문자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대위원이라고 해서 그런 문자를 받는 것은 그런 문자를 아마 수도 없이 받을 거예요. 정진석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생각이 있으면 뭐 받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뭐 서로가 자기네 입장을 얘기하고 이런저런 거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서로가 왜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것이 노출이 됐고 또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인데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즉각 사퇴한다고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리고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으로서 저런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저 문자대로 행동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학의 교수지만 교수인데 할 수 없는 일에도 막 굉장히 많은 부탁, 청탁 들어오는 거 많아요. 예. 근데 다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 청탁이나 부탁이 의사결정에 그 영향을 미치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연락도 하고 뭐 도움도 주고받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일을 그러한 사적인 관계로 의사결정하지는 않는다.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되면 그런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믿고 싶고요. 뭐 그 결과가 지금 이번에 이것이 노출이 되자마자 본인이 즉각적으로 사퇴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담 중에 다소 이제 거친 표현들이 나왔던 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두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